제21장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정 지출 증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환율 제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라.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 재정 지출의 증가가 소득을 증가시키고 또 환율을 하락시키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A, DD 모형을 이용하면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DD 모형이 D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소득이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환율 제도에 따라 살펴보라고 하니까 변동 환율 제도하고 고정 환율 제도에서 환율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 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여기까지 하락하는데 환율 하락.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불변이죠. 그래서 변동 환율 제도에서 경상수지가 커런 어카운트가 더 나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여 수입이 증가하므로 경상수지가 나빠진다. 그런데 경상수지 악화 정도가 변동환율 제도에서 더 크다.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지만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이 감소하는 이 구축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외국의 물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라. 외국의 물가가 상승했을 때 우리 경제, 외국의 물가가 상승한 거예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환율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외국의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커런 어카운트가 개선될 것이고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거죠.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디디곡선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AA, DD 그래서 D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소득은 증가하고 환율은 하락한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1번 답을 볼까요? DDAA 모형에서 외국의 물가 상승은 D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므로 환율은 내려가고 국내 생산량은 증가한다. 이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만일 외국의 물가 상승으로 사람들의 예상 환율에 대한 예상이 변하면 이것이 환율과 국내 생산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환율은 P 나누기 P 스타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구매력 평가세를 하면. 그래서 외국의 물가가 상승하면 이 환율이 하락할 것이고 환율이 하락하면 사람들의 예상 환율이 하락할 것이고 사람들의 예상 환율이 하락하면 AA 곡선이 아래로 좌측으로 A 곡선이 이 아래 또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서 AA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했고 죄송합니다. DD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했다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고 또 사람들이 예상으로 인해서 AA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환율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그건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외국의 물가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환율 하락을 예상한다. 예상 환율 하락은 AA 곡선을 아래로 또는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외국의 물가 상승으로
1번에서처럼 D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 AA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므로 새로운 균형점에서 환율은 더 내려가고 국내 생산량은 1번보다 더 작게 증가하거나 또는 원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더 작게, 이쪽보다는 이렇게 된 것보다는 더 작게 증가하거나 원상태로 복귀한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3번 환율 제도를 변동환율 제도냐 고정환율 제도냐. 환율 제도를 생각하며 다음 서술을 논평하라.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이는 세계 전체의 통화량을 늘려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이것이 고정환율 제도하고 변동환율 제도에서 이 코멘트, 이 서술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겁니다. 자, 어떤 국가가 통화 공급량을 증가하면 이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자, 여기가 지금 국경이라고 하면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환율로 흡수가 되어 버리는 거죠. 이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발생하더라도 이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진다 이거. 없어지거나 작아진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변동환율 제도에서. 그런데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이쪽으로 그대로 확산된다.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확산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기 한번 볼까요? 통화 공급량을 늘리면 국제수지 적자가 된다. 그 나라 국제수지 적자가 되는 거죠. 그 나라 국제수지 적자가 되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 공급량 증가분이 해외로 유출되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된다. 고정환율 제도에서. 그러나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국제수지 적자분이 환율 상승으로 조정되어 인플레이션이 해외로 수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실물 부문의 충격이든 화폐 부문의 충격이든 변동환율 제도에서 그 효과가 더 크다.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보시면 이게 DD, 이게 AA인데 만약에 수출이 잘 안 되거나 해외 부분에서 어떤 부정적 충격이 있으면 DD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어디에서요? 여기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쪽에서 균형을 이루게 돼요. 어디에서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그런데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안정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A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환율이 안정돼야 된다. AA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게. 이것이 고정환율 제도. 그러니까 실물 부분의 충격이 있었을 때는 고정환율 제도에서 더 부정적인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화폐 부분의 충격은 이렇게 되겠죠. 화폐 부분 충격은 AA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이것이 변동. 그런데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어떻습니까? 환율을 다시 고정시켜야 되니까 이쪽으로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죠. AA 곡선이 다시 원위치. 그래서 이것이 고정. 이쪽이 화폐 부분의 충격, 그 다음에 이쪽은 실물 부분의 충격이 있었을 때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실물 부분의 충격이 있었을 때 더 적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실물 부분의 충격이 있었을 때 더 크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그림 1번, 2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두 나라만 있는 경제를 생각해 보자. 외국이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각 경제정책이 자국의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 경상수지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경상수지는 우리나라 소득하고 또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정책과 재정정책과 외국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그 나라 소득을 증가시키니까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뭐 비슷할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의 재정정책을 펴면 외국 환율이 이스트라 그럴까요? 외국 환율이 재정정책 펴면 내려갈 것이고 이 외국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것이 경상수지의 개선을 나타낼 것이고 플러스를 나타낼 것이고 외국이 금융정책을 펴면 그 나라의 환율이 올라가니까 금융정책에서는 그 나라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 환율은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국의 재정정책은 그 나라 환율을 낮춤으로 자국 환율을 올림으로 자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반면에 통화정책은 그 나라 환율을 올림으로 자국의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 그 나라 환율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그 나라의 여러분들 DD, AA 곡선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그 나라 환율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쉽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관리 변동 환율 제도에서는 일시적인 충격,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고 그냥 어떤 회복될 수 있는 쇼크, 이런 것은 시장 개입으로 제거를 하고 환율 변동성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환율 변동 요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항구적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항구적인 뭐 경제 성장률 저하라든지 그 나라에 나타나는 이런 요인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리 변동 환율 제도에서도 환율 안정, 이렇게 하면 환율이 안정될 것 같은데 왜 어려움이 발생하느냐? 이 두 개를 그것이 일시적인지 항구적인지 이걸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현실적으로 어떤 충격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항구적인 요인인지 일시적인 요인인지 이것을 정책 결정자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번 환율제도의 세계적인 환율제도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다음에 개별 국가의 변화는 어떤지 이거 설명하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70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 벌어지기 전까지죠. 이때는 근본위 제도를 시행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환율 정도가 운영됐습니다. 근데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대공황 등으로 인해서 이때는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가 왔다 갔다 했고 극심한 환율 불안을 경험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도 굉장히 침체됐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이후부터는 브레튼 우즈 체제를 중심으로 한 금환본위 제도를 운영했고 이제 고정환율 제도죠. 금환본위 제도를 운영했고 운영하다가 1971년 닉슨의 금퇴한 정지선언 이후부터는 세계 각국은 변동환율 제도로 이행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가 채택한 환율 제도는 자주 바뀌지 않았다. 1940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니까 한 60여 년간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세계 각국의 환율 제도 변경의 경험을 분석해 보면 한 번 선택한 환율 제도는 평균적으로 약 14년간, 그러니까 환율 제도를 한 번 선택하면 제법 장기간 유지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번 1991년 아르헨티나는 자국 통화인 페소화를 달러에 고정시킨 통화위원회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1990년대 아르헨티나 경제 안정의 주춧돌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단점은 2001년 한 10여 년 지금 지난 거죠. 2001년 7월 금융 불안으로 나타났고 아르헨티나는 2002년 1월 이 제도를 포기하였다. 다음에 답하라. 1번 통화위원회 제도는 아르헨티나 경제에 어떤 점에서 도움을 줬는가? 어떤 점에서 도움을 줬어요? 통화위원회 제도는 완벽한 고정환율 제도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을 해왔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볼까요? 1번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던 나라다. 자율적인 통화량 조절로 물가 안정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자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킴으로써 초인플레이션을 차단했다. 그 다음에 초인플레이션 차단하면서 이것이 경제 안정을 이루었고 또 경제 성장도 달성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통화위원회 제도 문제점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어요? 고정환율 제도니까 여기서는 환율 정책도 쓸 수 없고 고정환율 제도니까 또 통화정책도 쓸 수가 없는 거죠. 남은 수단은 재정정책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정책 수단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독자적인 통화량 조절 정책을 사용할 수 없어서 중앙은행의 기능이 상실되고 외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예속이 심화된. 그러니까 외국의 변화, 외국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통화위원회제가 달라죠. 달라고 연동했으니까 미국의 어떤 정치, 경제적 변화가 자국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3번 1999년 이후 달러에 대해 브라질의 레아라, 임금 국가죠. 가치가 53%는 하락. 레아라 가치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아르헨티나 페소와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임금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였다. 이것이 아르헨티나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차후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경상수지에 나쁜 영향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3번 읽어볼까요? 임금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데 비해 달러에 연동된 아르헨티나 페소 화폐는 강세가 되어 아르헨티나의 수출 경쟁력이 자국 화폐가 강세가 되면 수익률이 나빠지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아르헨티나가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면 3번의 경우 환율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DDAA 모형을 이용해 설명하라. 그림을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시고 AA, DD 이렇게 그리고 자국 화폐 가치가 강세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출이 잘 안 되죠. 수출이 안 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D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다시피 환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갔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답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5번의 문제는 뭔 거는 아르헨티나는 4번의 환율 변화 압력을 환율 변화 압력이 뭡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압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되겠습니까? 다시 고정시켜야 되니까 환율을 다시 고정시켜야 되니까 AA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A 곡선 좌측으로 이동시키면 변동환율 제도였다면 여기가 1번이었을 텐데 여기에서 균형점이 달성이 됐을 때 고정환율 제도니까 2번에서 균형점이 달성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소득을 더욱더 감소시키는, 더욱더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이런 영향을 미쳤겠죠.
자, 4번, 5번 읽어볼까요? 사무 경우 아르헨티나 수출이 줄으니까 DD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환율이 상승한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수출 경쟁력을 다시 개선시키게 된다. 환율 올라가니까 수출 경쟁력 개선시킨다는 거죠. 변동 환율 제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고정 환율 제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 자산을 팔아야 하고 그 결과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어 경제가 위축되게 되는 거죠. 2번처럼 즉 AA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4번의 그림에서 환율은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오지만 생산량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더욱더 경기 위축을 만들어냈다. 통화위원회 제도는 고정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자국 경제가 위축됐을 때 그 경제 위축을 더욱더 위축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습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